안녕하세요. 구해주 6번째 기업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 이 기업도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좀 물려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결론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일단 성장 둔화 때문에 이익률이 조금 감소를 했지만 여전히 과거 코로나 이전 시대 때 그때에 비하면 이익률이 한 단계가 완전 레벨업 된 있는 상태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성이 좀 또 떨어졌지만 여전히 최고 이익률들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상당히 저평가 매력이 높다라는 점, 이런 점들이 지금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성장률이 좀 내년도까지도 좀 하락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적정 주가의 밴드를 정하고 투자 전략을 좀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근 1년 동안의 주가를 보면 한 26%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다른 빅테크 기업들에 비하면 거의 하락률이 거의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할 정도로 주가가 상당히 견조하게, 단단하게 움직인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좋은 기업인데 많이 빠졌으면 반등이 훨씬 빠를 텐데 덜 빠지다 보니까 확 튀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빠지는 자리도 아니고 그냥 애매한 그런 형태의 위치에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여전히 아직 가야 될 길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플레이션의 우려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이제 금리 인상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잦아들겠지만 그런 이벤트들이 시장에 나올 때마다 출렁출렁이면서 어떤 날은 하루에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한 5% 이상씩 오르기도 하고 5% 이상씩 떨어지기도 하는 이런 날들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 중에서 좋은 가격대에 오면 언제든지 사볼 만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은 한 247달러 정도 수준이지만 그러니까 지금은 좀 약간 공격적으로 사기에도 조금은 아쉬운 가격이고 그렇다고 팔기에도 좀 그렇고 이런 가격대고요. 조금 만약에 처음 사신다고 하면 약 한 200달러에서 220달러 많이 떨어져 보이지만 사실 한 10%? 많으면 한 15%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얼마든지 시장의 변동성 이런 것들에 따라 도달할 수도 있는 시점들이기 때문에 그런 가격대들을 좀 잘 보셔서 좀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좀 여러분들하고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이렇게 내용들을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 하락의 요인은 이제 1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상당히 1분기가 뭐냐면 얘네 이제 회계 결산이 6월 달이라서 9월 달까지 나온 실적이 그러니까 7, 8, 9월이 1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분기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실적이 컨센서스하고 비슷하게 나왔는데 성장들이 조금 둔화되고 있는 지점들이 조금 아쉬운 점으로 좀 작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년도 2023년도 지금 1분기가 회계연도가 일단 시작이 됐는데 올 한 해 성장률도 역시 한 자릿수. 그동안 성장률이 상당히 두 자리 이상 고성장해왔다고 한다면 성장률이 좀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영업이익률도 좀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주가에 좀 하락 요인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데 다른 빅테크 기업들에 비하면 상당히 선방하고 있는 실적 영향들입니다. 그래서 주가도 좀 덜 빠진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으면 훨씬 더 스트롱 바이를 바로 얘기하기에는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은 조금은 밑단을 조금 열어놓은 상태에서 조금은 분할 매수하는 시점들을 찾아가시는 게 현재 가격상으로 보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분기 실적 요약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핵심만 정리하면 있습니다. 실적은 컨센서스 대비 양호했다. 그러나 성장성과 수익성은 둔화되고 있다. 이 부분들이 이번에 최근 분기에 실적 나온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매출액이 이제 501억 달러 정도를 했는데요. 전년 대비 한 10% 정도 했으니까 나쁘진 않은 거죠. 컨센서스 대비해서도 1.1% 정도 했고. 반면에 이제 주당 순이익은 이제 전년 대비해서 14.4% 정도 하락했는데, 그러니까 수익성이 좀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성장도 약간 떨어졌는데 거기에 맞춰서 수익성, 이익률들이 좀 빠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들을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한 2.6% 정도 올랐는데요. 지금 빅테크 기업들한테 영향을 주는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외적인, 그러니까 거시적인 부분의 변수 중에 하나가 달러 강세거든요. 달러 강세.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이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대부분의 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미국이나 북미에서 대부분 집행이 되는 반면에 매출은 글로벌하게 들어오잖아요. 근데 글로벌하게 매출이 일어나면 얘를 다시 달러로 환산해서 여기에 반영하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가 되면
여기에서 실제로 딴 데서 번 매출액이 있다 하더라도 뭐 달러로 바꾸는 과정에서 훨씬 더 좀 작아지는 거죠. 작아지는 건데 달러 강세가 계속 지속될 수는 없거든요. 지난 다른 영상에서도 제가 달러 인덱스 관련된 부분들 한번 차트를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역대 최고치까지 지금 이미 올라와 있는 상당히 역대 최고치는 아니지만 최근 한 3, 4년 내에는 거의 최고치로 달러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수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환율도 마찬가지 막 1,400억 원 이상 돌파를 해서 달러가 상당히 강세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은 또 다시 깨고 내려와서 뭐 1,350원대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현상들을 보이는데 아마 이런 식으로 좀 안정이 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이런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매출액에도 환율 때문에 성장률이 더 낮게 나오는 요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뭐 대략 달러 부분 때문에 매출의 성장률이 한 5% 정도가 덜 나온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기업을 판단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의 40%가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해서 그냥 애저라고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매출의 40% 정도를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전에 왜 마이크로소프트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뭐 엑셀, 그 다음 뭐 파워포인트, 뭐 워드 프로그램 이런 것들, 뭐 오피스 365 이런 것들도 이제 다 지금은 뭐 이제 사스 프로그램 구독 형태대로 상당히 많이 넘어갔는데 그러면서 매출과 이익률이 상당히 좋아지는 이제 구조들이 있는데 여기 매출 비중이 약 한 32%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뭐 처음에 마이크로소프트를 알게 되는 그 윈도우 OS들 있잖아요. 오퍼레이팅 시스템 운영체제 관련된 매출들이 좀 한 26% 이런 정도가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클라우드 서비스가 가장 크고 그 다음이 이제 구독형 서비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전체적인 테크 기업들이나 또는 지금의 뭐 IT 기업들이 가야 되는 방향에서 되게 중요한 비즈니스 영역의 포스트를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IT나 이런 쪽들이 살아나면 덩달아서 매출이나 성장들을 잘 할 수 있는 좋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업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 현재 뭐 이제 수익성이나 성장성 둔화 쪽들은 이제 PC 시장 부분이 조금 경기들이 조금 좀 죽으면서 그 PC 시장 관련된 아까 그 윈도우 운영 체계들 뭐 이런 부분들의 OEM 부분들이 좀 줄면서 영향을 좀 받았고요. 그 외에는 뭐 1분기 실적에 특별한 포인트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기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해서는 전년 대비 20% 이상 성장을 했지만 성장률은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1년에 40% 이상 50%씩 계속 성장을 했었거든요. 이 부분들이 조금 줄어서 한 20% 정도. 물론 이제 고성장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그러니까 그 앞단에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 전방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유저들 그룹들에 있는 기업들이 사용량이 늘어야 이쪽 부분들이 늘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경기하고는 조금 맞물려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클라우드 서비스가 성장할 수 있는 산업들은 여전히 시장 사이즈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차트를 가지고 좀 몇 개를 보면요. 연환산 차트 보면 이제 실적들이 매출액 하고 영업이익이 아주 크게 꺾이지는 않았어요. 성장 속도가 조금 떨어졌고 주당 순이익이나 뭐 순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뭐 이런 특정한 범위에서 벗어나는 건 일시적으로 비용들이 조금 더 나가는 경우거든요. 이런 것들은 다 회복이 되니까 큰 문제가 아니고 영업이익을 주로 포커스를 갖추고 보시면서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분기 단위로 보면 여기서 이제 멈춰가지고 좀 있고 그래도 나름대로 최근 실적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막 계속 꺾이는 모습은 아니고 최근 분기 실적도 그래도 상당히 뭐 견조하게 성장률이 좀 안 나와서 그렇지 현재 이익 수준은 좀 유지하고 있는 그런 차트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익률이 아까 이게 조금 떨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수익성 떨어지고 성장성이 떨어졌지만 과거 10년 내 최고 이익률이에요. 과거의 영업이익률이 뭐 한 30%대 전후로 해서 왔다 갔다 했다고 한다면 지금 거의 4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이익률을 10%포인트 올린다는 게 얼마나 큰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매출액이 똑같아도 이익률만 늘어도 되게 이익이 많이 늘 텐데 매출액 성장과 함께 이익률도 같이 올렸으니까 엄청나게 이익이 폭증했던 거겠죠. 그래서 지금은 그거에 비하면 이제 성장률이 좀 낮아지고 있는 건데 그런 거에 비해도 여전히 이익률 수준으로만 보면 상당히 고마진 기업이고 상당히 좋은 경쟁력을 가진 기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밸류에이션을 봐도 네, 최근 10년 내 완전 뭐 최저치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최저치에 거의 근접하는 수준입니다. 26배 정도고요. 그래서 뭐 구글 같은 경우에는 뭐 20배 정도까지도 뭐 거래된 적도 있고 하지만 과거에 이때는 정말 말이 안 되는 너무 싼 가격이었겠죠. 그렇죠? 네. 지금은 이제 많이 떨어져서 26배 정도 수준이고 요렇게 PER이 막 40몇 배씩 가고 이렇게 갑자기 팍 튀는 경우에들은 대부분 다 일회성이에요. 그래서 아까 앞에 있는 연안산 차트에서 보셨듯이 순이익이 이렇게 갑자기 푹 꺼지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일시적인 이익이기 때문에 보면 다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익이 줄어드니까 PER이 올라간 거지 주가가 올라가서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구글의 그런 형태의 PER 값을 제외하고 나면 한 35배 이 정도가 맥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좀 쌀 때는 한 25배, 한 20배 근접했다 그러면 오 땡큐 뭐 이런 게 되는 거고 뭐 그러니까 20배 정도에서 살 수 있으면 뭐 매우 좋은 가격대라고 보여지고요. 한 30배에서 35배 사이 가면 그때는 이익을 실현해야 되는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차트도 좀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향후에 이제 밸류에이션이 다시 높아지는 시점이 오면 아, 마이크로소프트는 30배가 넘어가서 32배 가면 좀 수익을 실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실적들 10년치를 좀 보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뭐 2019, 21년도 엄청나게 큰 폭의 성장들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이때 주가 상승들이 좀 있었고 2022년도, 23년도 보면 이제 좀 약간 줄었죠. 22년도도 올해 나쁘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아, 마이크로소프트는 다른 빅테크보다는 더 상대적으로 주가가 갈 수 있겠구나라고 봤었는데 뭐 시장이 다 빠지니까 별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하락률이 낮다는 건 그게 이제 덜 빠진 이제 장점인 건데 뭐 그게 아니었으면 아마 조금 더 주가가 상승할 여력들이 있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올해도 나쁘지 않은 시죠. 내년에 보면 이제 한 자릿수로 이제 이익률이 이제 매출의 이익들이 다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좋은 경험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성장 둔화에 맞는 투자 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 즉 여러분들이 매매 전략을 짜실 때 내년도에 2023년도의 실적은 지금보다도 소폭 한 자릿수 성장이니까 거기에 맞는 이제 어떤 밸류에이션 범위를 정하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2020년, 21년도에 고속 성장했던 요 시기를 놓고 매매하면 조금은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둔화되는 시점에서의 뭘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증권사 투자 의견을 좀 살펴보면요.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 컨센서스가 지금 290달러, 293달러네요. 지금 현재 247달러니까 한 18% 정도 오를 수 있다. 그러니까 아주 상승 여력은 있지만 너무 비싼 것도 아니고 싼 것도 아니고 이런 구조고요. 27분 중에서 24분이 4개 증권사가 바이 의견을 냈고 3개 증권사에서 홀드 의견을 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증권사에서 낸 목표 주가 29개에 대한 이제 평균 값이거든요. 평균 값은 293달러. 근데 평균이라는 게 살아보면 큰 의미가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평균은 여기서부터 최고값부터 최저값부터 쭉 다 더해서 그냥 평균을 찍은 거니까 이분이 맞을 수도 있고 이분이 맞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이를 낸. 나는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411달러가 맞다라고 주장한 증권사가 있는 거고 또 어떤 증권사는 말도 안 돼. 그냥 234달러야. 지금 247달러니까 사실상 매도 의견이야. 라고 얘기하는 이 증권사가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견은 진짜 하나씩만 보면 완전 천차만별인 걸 갖다가 그냥 다 섞어서 동일한 비중으로 나눈 게 지금 293달러라는 거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이 근데 편차가 크면 클수록 이 평균이 별로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편차가 작을 때 평균이라는 게 좀 더 의미가 있을 텐데 이 편차가 큰 경우에는 어쨌든 가운데 값도 아니고 그냥 평균 값이 293달러 정도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증권사 컨센서스 목표 주가는 앞으로도 조금 더 낮춰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주가가 이미 한 3, 40달러에서 200달러 초반까지도 지금 쭉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목표가가 이게 목표가가 훨씬 더 높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부터 지금 떨어지고 급하게 지금 계속 빼고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목표가가 여기 280달러 이런 정도까지도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가격들은 조금 더 증권사들의 목표가 하향이 앞으로도 마이크로소프트는 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또 시장들이 흔들흔들 할 수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서
여러분들 좀 보시면 좋겠고요. 종목 진단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리면 100점 만점에 84점이고 앞서 우리가 봤던 이제 구글이라는 기업이 상위 1%, 얘는 상위 1% 이내로 들어갔네요. 0.95%. 미국 6,100개 정도 기업들 중에서 58위. 그러니까 얘도 아까 뭐 구글하고 마찬가지로 뭐 재무 안전성, 수익성, 현금 창출력, 사업 독점력. 요거는 이제 초이스 스탁 검색하셔서 보시면 누구든지 무료로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들이 계속 뭐 실적 들어올 때나 뭐 그리고 매월 바뀌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구글하고 마찬가지 미래 성장성, 내년도의 성장성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 그래서 얘는 이제 22개의 팩터를 가지고 다 체킹해서 이 점수가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막 어렵게 뭐 부채 비율이 어떻고 이자 보상 배수가 어떻고 현금 흐름은 어떻고 뭐 다 공부 안 하셔도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얘가 꽉 안전하면 안전할수록 그냥 좋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래 성장성이 지금은 상당히 낮은 부분이 아쉬운 부분, 요즘 부분, 이 부분이 좀 회복이 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성장성이 좀 낮은 상태에서의 적정 주가 밸류에이션을 산정하고 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AI 저희 회사에서 계산한 적정 주가는 277달러고요. 예, 수준을 보면 여기가 저평가 구간이니까 약 한 200달러에서 220달러. 지금이 한 247이니까 한 10에서 15%? 네, 많으면 20%? 네. 10에서 한 20% 정도 빠지면 되게 좋은 가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좋은 시장이 오면 이 고평가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상단까지도 이렇게 치고 올라갈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고기가 360달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한 200달러에서 220달러에 살 수 있다고 한다면 대략 뭐 한 70% 이런 정도의 업사이드가 있는 기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마이크로소프트를 뭐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시장이 출렁출렁할 때 한 220달러 정도부터는 분할 매수해서 좀 장기적으로 좀 가져가 볼 만하다.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지금은 사기도 애매하고 팔기도 약간 애매한데 둘 중에 어느 쪽이냐 그러면 그래도 보유하시는 게 낫겠다. 네, 일단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가격들은 주가들은 다 회복이 되거든요. 이런 게 문제가 생기면 뭐 사업의 독점력이나 뭐 수익성이나 재무안 이런 게 훼손이 되면 뭐 오래 갖고 있어봐야 소용이 없죠. 빨리 팔수록 좋지만 네, 좋은 기업인 분명하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의견을 정리해서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뉴스도 보시고 또 여러 가지 또 의견들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이크로소프트 구해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